여러분의 자동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주차장에서 잠자고 있을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보통 많아야 3-4시간만 움직이죠. 나머지 20시간은 그냥 서 있습니다. 만약 그 20시간 동안 자동차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온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잠자는 동안, 일하는 동안,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 당신의 차가 제2의 월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거의 다 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거대한 전쟁 중입니다. 누가 더 차를 많이 파냐, 이런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제품을 파는 시대는 곧 끝납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 벤츠, BMW, 현대차 영업이익률 6 내지 7% 넘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공장 돌리고 부품 사서 조립하고 광고해서 팔고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차를 파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돈은 그 차들이 도로 위를 돌아다니면서 벌어다 줄 겁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바로 로보택시가 있습니다. 운전자 없는 택시, 그리고 이 로보택시를 문제없이 굴리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절대로 꺼지거나 폭발하면 안 되는 심장, 바로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전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꿈꾸는 로보택시 생태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국은 테슬라를 당장 따라잡기 힘든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핵심 기술인 2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전지가 언제쯤 상용화되고 어떤 기업이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모빌리티와 배터리 산업의 큰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요즘 다들 반도체, 원전, 로봇 얘기만 하시죠? 맞습니다. 지금은 이쪽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3년에 2차전지가 폭발적으로 오를 때 그때 뛰어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미 늦었던 겁니다. 꼭지에서 물린 것이죠. 진짜 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5일 전 2차전지 ESS 이제 보셔야 된다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내년 초반 반등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부각받는 흐름입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린 논리는 살아있다고 보고요. 이젠 2차전지 안에서도 전고체에 집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려운 용어부터 깨고 가겠습니다. 로보택시는 말 그대로 로보택시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죠. 테슬라는 이거를 사이버캡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미 팔린 수많은 테슬라 차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차를 안 쓸 때 앱으로 로보택시 모드를 켜면 차가 알아서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벌어오는 거죠. 차 소유주랑 테슬라가 수익을 나눠 갖는 모델입니다. 그럼 이 로보택시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기술 방식이 갈립니다. 구글의 웨이모나 중국 기업들은 모듈러 아키텍처라는 걸 씁니다. 쉽게 말해 레시피 요리입니다. 1단계 주변 상황을 인식한다. 2단계 갈 길을 계획한다. 3단계 핸들과 페달을 조작한다. 각 단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이지만 좀 느리고 융통성이 없죠. 반면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아키텍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최연석 같은 마스터 셰프입니다. 그냥 재료를 쓱 보고 최종 요리를 바로 만들어냅니다. 중간 과정이 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실력이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고체 전지. 지금 쓰는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안에는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비유하면은 과일 주스 파우치 같은 겁니다. 에너지도 담고 있고 가볍지만 충격을 받거나 찢어지면 액체가 새어나오고 불이 날 수도 있죠. 전고체 전지는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꾼 겁니다. 마치 딱딱한 초콜릿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도 훨씬 많이 담을 수 있고 단단해서 불이 날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 이게 바로 전고체 전지입니다. 테슬라의 진짜 목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애플 같은 플랫폼 회사가 되는 겁니다. 아이폰을 팔고 앱스토어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요. 테슬라는 2026년부터 사이버캡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로보택시 100만 대 운행. 이게 일론 머스크의 보상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게 달성되면 시장은 FSD, 즉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전히 신뢰하게 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금융입니다. 지금은 로보택시 요금을 신용카드로 내겠지만 나중에는 테슬라가 만든 가상화폐, 예를 들면 달러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로보택시가 테슬라 코인으로 거래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수수료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정책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정부가 밀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은 이미 압도적입니다. 구글 웨이모가 로보택시 한 대 만드는데 10만에서 20만 달러가 듭니다. 거의 2억 원이죠.
반면 테슬라는 4만 달러, 약 5천만 원짜리 차로 똑같은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화웨이, 샤오미, 바이두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이미 중국 15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에겐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모든 모바일 결제를 인민은행 중앙 시스템을 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도 정부 통제 아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아예 불법으로 막아버렸죠. 이건 민간 기업이 테슬라처럼 독자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열심히 차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광고,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한 플랫폼은 절대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게 중국의 한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미래 모빌리티를 움직일 배터리 시장을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립 의견입니다. 왜냐? 중국의 CATL이 너무 강력합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가격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익 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로보택시, 하늘을 나는 UAM,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미래 산업은 지금의 배터리로는 부족합니다. 한번 충전해서 아주 오래 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불이 나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전고체 전지입니다. 삼성 SDI, CATL, 일본의 도요타가 이 전고체 전지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7년 양산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엄청 비쌀 겁니다. 그래서 6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 넘는 아주 비싼 프리미엄 전기차에만 들어갈 겁니다. 배터리 회사들이 이걸로 진짜 돈을 버는 시점은 2030년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떤 관점으로 이 거대한 변화를 바라보고 기회를 잡아야 할까?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첫째, 자동차 회사를 볼 때 더 이상 판매 대수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지,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어떤지, 서비스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공장이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모델을 매일 똑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기업의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드웨어는 정말 잘 만듭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없이는 반쪽짜리인 것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확장성에서 테슬라를 이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셋째, 배터리 산업입니다. 지금 당장 배터리 셀 회사에 투자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치킨 게임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진짜 기회는 전고체 배터리에 있습니다. 이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삼성 SDI나 CATL 같은 셀 업체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실리콘 음극재, 관련 제조 장비 같은 것들 말이죠.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두 회사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을 만듭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국내 유일의 황화수소 정제 기술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자체 기술로 원가를 낮추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대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면 이들의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27년 시장이 열릴 때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관심 기업들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로봇,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혁명은 테슬라가 주도하는 서비스 플랫폼 전쟁이고,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최종 무기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테슬라, 로보택시, 전고체 전지, 이런 큰 그림이었죠. 이건 누구나 관심 가지면 찾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언제 들어가야 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요. 매년 3월 인터배터리가 열립니다. 2차전지 업황이 죽쓰더라도 전고체 테마는 인터배터리가 열리기 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배터리에서 삼성 SDI 등 대기업들이 현재 진행 상황 등을 발표하며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전고체는 로봇, 자율주행, 화재 방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은 귀를 기울입니다. 반도체에 당장 실적이 안 찍히지만 차세대 기술력으로 유리기판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느낌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관심 가진 뒤 내년 2, 3월까지 여유롭게 일정을 기대하며 접근하는 전략도 세워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간만 여유롭게 보면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하시면 이러한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이 불나방처럼 쫓아갈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불을 배치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댓글로 하트 달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 이 맛에 영상을 찍는 거지 하고 진짜 행복했어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댓글에 하트 하나씩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하트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